서울 신촌역 근처 버스 전용차로. 광역버스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승객들은 휠체어 신세를 진 채 이송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광역버스 2대가 추돌해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에 멈춰있던 앞버스를 뒷버스가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SUV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교차로에서 난 승용차와 SUV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보다 1시간쯤 전 전남 순천에서는 승용차와 1톤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충돌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회사 동료인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부실한 선수촌 시설과 열악한 인프라로 각국 선수단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여자 배구팀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 이틀 버스가 훈련장을 못 찾고 헤매는 바람에 우리 선수들 훈련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 시작 시각이 1시간이나 지났지만 코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Que provavelmente deve ter ocorrido alguma coisa relacionada ao ônibus, mas que isso não costuma acontecer. 훈련장을 찾지 못한 선수단 수송버스가 2시간 넘게 미우 시내를 헤맨 탓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연 이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근에 가서 약간 좀 헤매는 거는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동떨어진 지역을 간 것 같아요, 그러고. 숙소로 돌아갈 때도 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다 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선수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순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수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하루 한 끼는 도시락으로 때우고 숙소 침대 길이가 짧아서 190cm가 넘는 꺽다리 선수들은 침대 밖으로 다리가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발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선수들 여러 명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늘렸더니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도 첫 경기인 한일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불평만 늘어놓을 겨를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일본전 필승으로 런던 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40년 만에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리우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리우에서 박선영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는 졸음운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실제 매일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광버스도 고속버스도 졸려도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명 관광지, 오전부터 버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곳 관광지에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수백 대의 전세 관광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이곳 관광버스 기사들은 과연 이번 영동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완전히 눈 감고 갈 때도 또 있죠. 그냥 잠시 한 1, 2초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죠. 회사 소속이든 자영업자든 성수기 일감을 위해선 빡빡한 일정을 마다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참 성수기니까 회사 입장으로서는 한참 지금 한참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맞는 건데. 관광객들이 나간 사이 차 안에서 잠시 눈 붙일 틈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차 시동을 못 켜니까는 이 여름날에 시동 안 켜고 차 안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왜 시동을 못 켜요? 그럼 5분 정도, 그러니까 연료비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도 항상 이 GPS 같은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5분 이상 켜지 말라고. 공회전 금지. 네네, 공회전 금지. 이번에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현장. 휴가철인 요즘 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이때쯤 고속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목적지까지 하루 3번 왕복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 중간에 도로가 막혀 늦으면 쉴 틈도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승객 요구도 마찬가지라 국도로 우회하거나 과속하는 일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좀만 늦게 출발하면 난리 나는데 시간 없다 핑계대고 빨리 약속 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요즘엔 승객들이 몰아가니까 빨리 가야지. 15분간 쉬는 고속도로 휴게소, 승객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기사들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밥 한 술 뜨기 바쁩니다. 여기 차 세워놓고 가서 밥도 10분 안에 먹고 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 역시 버스나 대형 차량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인근에 있는 졸음 쉼터입니다. 애초에 대형 차량이나 관광버스가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승용차 위주로 만들어져가지고 대형차는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쉴 틈도 쉴 공간도 쉴 여유도 없는 운송업계. 매년 도로 위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만 무리한 운행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에 뒷바퀴가 빠져서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나와 굴러갑니다. 곧이어 버스 왼쪽 뒤편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먼지를 내면서 멈춰섭니다. 버스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는 다름 아닌 타이어. 버스 뒤쪽에 장착된 타이어 2개와 또 다른 부품까지 모두 바닥에 나뒹굽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에는 주저앉은 버스 바닥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2차선 가는 버스가 타이어 바퀴가 빠지더라고요. 같이 갔었으면은 아마 타이어 쪽에 부딪혀갖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시내버스 업체는 운행 중인 버스 타이어를 고정하는 볼트가 부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운행 전에 안전점검을 마치고 출발했지만 눈으로 다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8개 볼트가 전부 다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은 깨지고 이러면은 그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것만 보고 확인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한 정비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버스 업체 차고지에는 볼트가 떨어져 나갔거나 헐거워진 버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안일한 정비 점검으로 버스 이용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엔 온통 금이 갔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차례로 대피시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신촌기차역 인근 교차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인천행 광역버스가 다른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전기신호가 떨어져가지고요. 정진해는데 뒷차가 와서 멈추더란 거예요.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는 한 인쇄 작업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나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2층 사무실 일부와 인쇄기계 등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도 7명을 태운 어선이 앵커줄이 끊어지며 갯바위에 자초해 해경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봄 향기가 짙어지면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다 보니까 관광버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관광버스가 충돌하면서 2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신호에 걸린 관광버스가 정지선에 맞춰 섭니다. 뒤따라 승용차도 서고 마지막으로 지게차가 정차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갑자기 정지선에 선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2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버스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한 덤프트럭이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는 SUV 차량을 1차 충격 후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는 관광버스 등을 덮친 사고입니다. 광역버스가 강력버스를 들이받은 현장을 놀란 승객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넉 대와 승합차 등 모두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4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가 정차에 있던 앞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졌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버스 사고.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 승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버스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신촌 교차로에서 광역버스 2대가 부딪혀서 시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역버스의 앞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놀란 승객들을 부축해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신촌역 부근에서 광역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뒷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회색 SUV 차량의 옆부분이 움푹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평곡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74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부인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뭐 더 확실한 거 없나? 어젯밤 서울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에서 버스가 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혀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엔 온통 금이 갔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차례로 대피시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신촌기차역 인근 교차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인천행 광역버스가 다른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정지신호가 떨어져가지고요. 정지해줄 때 뒷차가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는 한 인쇄 작업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나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2층 사무실 일부와 인쇄기계 등이 불에 탔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도 7명을 태운 어선이 앵커줄이 끊어지며 갯바위에 자초해 해경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보복, 난폭운전 뉴스 또 전해드립니다. 광역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여성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38살) 주모 씨가 몰던 광역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앞서가던 버스를 앞질러 버스 전용 차로로 돌아와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주 씨가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역주행한 거리는 이곳에서 300m에 달합니다. 배차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끼어들고 또 끼어듭니다. 피해 차량이 사고 위험에 구급차 뒤에 숨었다가 앞으로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앞을 막으며 급정거를 합니다. 여성 운전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km에 걸쳐 따라다닌 23살 소모 씨의 보복운전입니다. 51살 김모 씨가 몰던 은색 외제차 한 대가 검은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다가 멈춥니다. 은색 차량은 앞질러간 승용차를 따라가 바싹 붙더니 신호대기 중에 핸들을 꺾고 그대로 부딪혀버립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로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경찰관서 112나 스마트 웹 제보에 보복 난폭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뉴스데스크 연중기획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 오늘은 도로 위의 흉기인 버스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애꿎은 보행자와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 전날 마신 술이 깨기도 전에 버스 운전을 한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 회사에선 새벽부터 기사들 음주 측정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어제 술 안 드셨죠? 예. 네, 측정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일부 업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거나 그보다 낮더라도 3차례 적발되면 배구하도록 자체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경각심을 많이 주고 주변 회사들보다 강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음식청이 잘 안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사정이 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1년여 만에 2차례 음주 사실이 적발된 기사를 해고했다가 부당징계로 고용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스 기사에 대한 자체 음주 측정과 이에 따른 해고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버스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음주운전 경력자들이 다시 채용되는 상황도 음주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버스 음주 사고는 99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한 관광버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였습니다. 13km 구간에 걸쳐 끼어들고 급제동하고 욕설까지 했는데요. 당시 두 버스에는 승객 7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아침 광역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다닙니다. 잠시 후 관광버스 한 대가 끼어들더니 갑자기 멈춥니다. 서너 차례 급제동을 반복한 관광버스 기사는 이번에는 옆차로에서 차를 세운 뒤 다가가 욕설까지 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관광버스 기사 3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중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남산 1호 터널까지 13km 구간에서 승객 45명을 태운 광역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광역버스 운전자가 차로를 비켜주지 않아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두 버스에는 승객 75명이 타고 있었지만 광역버스 기사의 차분한 대처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운전 발생 원인의 45%는 진로 변경과 끼어들기였다며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 등 기본적인 운전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계속 운전하지 말고 차를 멈춘 뒤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서울 신촌역 근처 버스 전용 차로. 광역버스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승객들은 휠체어 신세를 진 채 이송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광역버스 2대가 추돌해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에 멈춰있던 앞버스를 뒷버스가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SUV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교차로에서 난 승용차와 SUV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보다 1시간쯤 전 전남 순천에서는 승용차와 1톤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충돌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회사 동료인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광역버스 2대가 충돌해 승객 2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퇴근길 사고 수습으로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교차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광역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요란한 소리, 꽉꽉 하면서 밀려나갔으니까 그만큼 나가는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이 사고로 좌회전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19살 여성 배모 씨 등 2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1명도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근길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넘게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버스 운전자 31살 권모 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광역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독거노인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태욱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한 대가 유리창이 박살나고 출입문이 너덜너덜한 채로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맞은편의 또 다른 광역버스는 뒷부분이 폭탄에 맞은 듯 흉물스레 뜯겨나갔습니다. 56살 이모 씨가 몰던 버스가 도로 경계석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건 어젯밤 9시 반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주오던 버스를 덮쳐 승객 21살 김모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24살 송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6살 이모 씨가 숨졌고 주택 52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 몸이 좋지 않던 이 씨가 주택에 혼자 살았다는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PC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역 앞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24살 A씨를 살해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알아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종용하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예, 어제 저녁 퇴근 시간에 버스끼리 충돌하면서 4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의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 퇴근 시간 시민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주황불로 바뀌지만 버스의 속도는 줄질 않습니다. 결국 빨간 신호등을 지나쳐 직진하는 버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예, 어제 오후 발생한 버스 2대 충돌 사고 당시의 영상인데요. 자, 어제 오후 6시 40분쯤이었고요. 서울 공항동 공항 중3거리에서 31살 권모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맞은편에 있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나 숨졌고 4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잇따라 시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선 40대 남성이 밤새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버스 기사를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도로에서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내버스가 불법 유턴하던 1톤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3살 유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에서 김포로 가던 광역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40여 명 가운데 52살 박모 씨 등 20명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는 40대 남성이 밤새 분신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49살 박모 씨는 어제 오후 6시쯤부터 호텔 7층 객실 안에 휘발유를 뿌린 채 문을 잠그고 호텔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오늘 새벽 5시쯤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 직원과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호텔 이사장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운전사와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최영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사거리. 좌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를 몰던 46살 김모 씨와 양쪽 버스 승객 1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 어느 한 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에서 58살 홍모 씨가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홍 씨는 때마침 역내로 들어오던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승객 30여 명이 피켓을 들고 항공사 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12시 20분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려던 일본 항공 여객기의 출발이 충분한 해명 없이 7시간 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연착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리 연락을 줬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항공사 측은 결함이 있는 기체의 부품을 갈아 끼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승객들에게 현금 10만 원씩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효안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중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 1층 중식당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식 기자입니다. 건물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시 중구의 4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사람들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차체만 남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 등이 불에 타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일대 주택가에 전기가 끊겨 120여 세대가 약 2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신주에 설치된 일부 절연용 애자의 상태가 불량해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기사 최모 씨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서 트럭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또다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원룸교에서 1.5톤 트럭이 마을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운전자는 다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에 받친 소나타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오정로에서는 산업 폐기물 집화장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가림막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날씨도 좋고 데이트도 좋지만 우리 서진 씨. 구조대원들이 유압절단기로 트럭 문을 뜯어내고 잠시 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60살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부딪힌 승용차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을 하던 30대 카자흐스탄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남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가 좌우로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보일러 대리점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 250대가 불에 타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VDOT.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 있는 사람 3명도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뭐 더 확실한 거 없나?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 있는 사람 3명 정도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뭐 더 확실한 거 없나? 이게 부서졌어, 오빠. 기름 샌다, 기름 샌다. 어떻게? 터졌다, 뭐. 이게 홈이 깨지면서 확 튀면서 이거 쏘는 것 같아. 뭐가 뭐 팔팔 새던데? 어? 뭐가 밑에서 팔팔 샌다고 기름 같은 게. 네, 요즘 날벼락 같은 사고들이 참 많은데요.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굴러 내려가다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유는 운전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고 용변을 보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난 겁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마을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스기사가 다급히 운전석 쪽으로 달려보지만 역부족이고 안에 있던 승객도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는 급기야 행인들이 있는 인도를 덮칩니다.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버스가 비탈길을 타고 굴러 내려간 겁니다. 이 사고로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39살 광모 씨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150여 미터를 내려가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 5명을 친 뒤 다시 200m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은 뛰어내리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도 사고 충격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전기사 이 씨는 기아를 중립해 놓은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성남에서 빌타길에 주차된 SUV가 200m를 밀려 내려가 행인 4명을 치어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비탈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밑에 고인목을 대거나 핸들을 길 쪽으로 틀어놓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고가를 오르던 버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뒤로 밀리더니 차량 후미부터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마포구 성산동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홍대 방향으로 가던 마을버스 15번은 이곳 고가도로를 운행하던 도중에 4m 아래로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50대 김모 씨와 승객 등 모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경상을 입은 이들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 버스가 고가 아래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해당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버스가 뒤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민들이 한 5-6분이 나오셔서 재빨리 버스로 가셔서 뒷문 쪽을 강제로 여는면서 사람을 구출하시려고. 사고 당시 버스 엔진 점검 등에 불이 들어왔고 기사가 확인을 위해 시동을 다시 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차량이 다 된 차량이지만 만기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오늘 오전 창원에서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던 마을버스가 전복돼 승객 20여 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는 승객 정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안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왼쪽 차선의 덤프트럭이 오른쪽 도로로 나가려고 신호를 넣자 오히려 버스가 속력을 냅니다. 결국 충돌하면서 마을버스가 기울고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부수며 넘어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회전하는 걸 우회전하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마 버스가 무리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시 이 마을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모두 37명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밖에 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답답했었어요. 그런 거 좀 많이 타 있었어요. 사고버스는 12인승이지만 이러한 시내버스의 경우 정원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교할 때는 몇 사람 시야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 과속 운행도 많다 보니 법의 맹점 속에 이 같은 사고가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는 순간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타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승객이 타기도 전에 출발하고 문을 연 채 서기도 일쑤입니다. 다리 힘도 없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출발하고 그럴 때는 좀 다칠까 봐. 이 같은 급출발 급정거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뒷문에서 내리는 순간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대로 고꾸라진 70대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입원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차를 타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고 남성은 문에 끼인 채 끌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안전사고 가운데 승하차 사고는 전체의 28%,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입니다. 하지만 승하차 사고의 운전자 과태료는 20만 원뿐이고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사전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운전기사들의 의무 안전교육 시간은 1년에 5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에 불과해 버스업체 절반 이상이 교육을 하기보다는 과태료를 내고 맙니다. 짧은 배차 시간도 문제입니다. 배차도 배차지만 우리 요 단순 같은 경우는 요금 있는 거예요. 수익성을 앞세운 운행에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승객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 신촌역 근처